안녕하세요. 세일즈TV 돈벌자입니다. 오늘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원래는 유튜브 영상을 3개를 올렸습니다. 유통에 대해서. 그런데 사실 너무 엉망이고 영상도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해서 안 하고 싶었는데 몇몇 사람분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그래도 한번 올려봐라, 아는 게 있으시니까는 올려주고 사람들의 반응을 봐라라고 해서 찍게 됐습니다. 지금 아침에 공원에 이제 조깅을 한 바퀴 하고, 좀 힘들어요 사실. 한 바퀴 하고 앉아서 지금 영상을 하고 있고요. 차에서 하는 게 좀 편하긴 해요 저는. 그래서 차에서 찍게 됐고요. 자, 마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를 하는데 시작을 합니다. 시작을 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, 판매를 하긴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. 혹시 뭐 잘 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, 잘 되시는, 사장님도 많이 봅니다. 그런데 이제, 마진율을 생각 없이 하시다가, 남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 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이제 안 남는 경우가 뭐냐면은 통장에는 분명히 잔고가 있는데 잔고가 줄어요. 왜 주는지 모르는데 줄어요. 그걸 원인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확인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사업자 통장 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이왕이면 물론 개인 사업자 안 내시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. 안 내시는 분도 있는데 이왕이면 개인 사업자를 해야 스마트 스토어 말고 11번가나 인터파크, 지마켓, 뭐 쿠팡,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이런데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. 가입을 가능해야 또 상품을 올릴 수 있겠죠. 제가 이제 마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, 물건을 올려서 판매가 됩니다. 근데 이제 가져온 원가가 있겠죠. 원가가 만약에 2만원이었어요. 근데 판매되는 게 3만원이었어요. 그러면 만원이 남죠. 근데 이게 진짜 만원이 다 남을까요? 물론 순수하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근데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검색에서 안 되세요. 잘 되시는 분도 계세요. 물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극히 드문 얘기고요. 실질적으로 뭐냐면 검색 로직이라는 거를 뭐 이제 생각하시고 막 여러 가지를 하세요.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상품을 올려서 이제 제목을 달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넣겠죠. 넣고 나서 끝에 가서 이제 검색어를 넣죠. 근데 이제 이런 검색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관 검색어를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이런 거보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광고 하시는 거예요. 광고를 하려면은 지금 스마트 스토어든 11번가든 지마켓이든 자체 광고 하라고 합니다. 광고하면은 자기가 내면은 또 물론 이제 뭐 11번가나 뭐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 광고를 하시게 되면 매달 얼마씩 줘요. 말도 안 되는 돈. 내가 20만원 쓰면 1,000원을 줘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뭐 아니면 물론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냥 하면은 매달 얼마씩 줘요. 근데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. 근데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. 근데 이제 그런 광고비라든지 광고비도 이런 경우 있어요. 스마트 스토어에는 80원짜리 광고 해라. 근데 80원짜리 광고 다 합니다. 누구나. 근데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아동화가 있어요. 아동화를 판매를 해요. 요즘에 이제 아동화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거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국내산 브랜드들 되게 좋은 거 많습니다. 근데 그런 상품들을 과연 엄마들이 검색을 해서 하는데 판매를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는 만약에 나이키의 아동화를 만약에 팔아요. 판매를 하는데 과연 한 명만 판매를 할까요?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
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게 딱 나와야 돼요. 근데 내게 나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돈 넣고 돈 먹기. 간단하게 해서 광고 많이 때리면 많이 나옵니다. 광고비 많이 들어가면 많이 나옵니다. 근데 그게 수익이 안 나오죠. 10,000원 남는데 내가 광고비를 3,000원 썼어요. 그럼 7,000원 남는 거죠. 근데 7,000원만 남나요? 거기다 부가세 내셔야죠. 부가가치세 내셔야죠. 거기다가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돈이 돌아와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시간 동안 또 다른 물건을 또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또 들어가는 돈들이 꽤 자잘한 것들이 많습니다. 그게 따라보면 순수익이 과연 얼마냐, 내가 일하는 금액이 들어가서 순수익이 나느냐가 얼마나가 이제 이거를 따지셔야 돼요. 그래서 그런 마진율을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, 제가 답답한 게 좀 있습니다. 뭐냐면 광고를 많이 한다고 이제 많이 해서 좀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근데 박리라면을 판매를 하시는데 수익이 한 달에 1,000,000원이 났어요. 1,000,000원 났는데 이게 순수익이냐가 중요해요. 매출 1,000,000원과 순수익 1,000,000원을 착각하시는 경우는 되게 많으세요. 매출이 1,000,000원 났다고 순수익이 1,000,000원 났나요?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? 원가 계산 잘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. 물건을 B2B 회사에서 하느냐, 아니면 내가 직접 사느냐, 아니면 내가 사입을 해서 물건을 포장해서 보내느냐,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틀립니다. 천차만별입니다.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내가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제일 많이 남겠죠. 근데 그거는 좀 힘들고,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를 하는데,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. 만약에 내가 100개를 샀어요. 근데 30개가 나갔어요. 아니야, 70개가 나갔어요. 30개 남았죠. 이 재고가 남은 거를 생각하셔요. 재고 원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? 이 재고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 남아요. 까지는 거예요. 그리고 또한 사입이 아니라 B2B를 하시게 되면, B2B 업체에서 내가 물건을 20,000원 주고 샀어요. 그래서 30,000원에 팔았어요. 근데 B2B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받죠.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는 업체도 있지만 제대로 안 주는 업체도 있어요. 그리고 또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잘 하셔야 돼요. 물론 뭐 월 200만원 이하 내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낼 게 없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, 더 많은 수익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, 원가가 얼만가 정말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남는 거고요. 판매도 중요한데 남는 거를 계산을 해야 실제 소득이 얼마인가가 되는 거예요. 부업으로는 솔직히 한 달에 30만 원만 벌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. 100만 원만 벌겠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근데 100만 원이 통장에 있어요. 근데 그 100만 원이 진짜로 벌린 거냐, 원가를 빼고 100만 원이냐, 그리고 세금까지도 빼고 100만 원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.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하셔서 참고하시고요.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지만, 오늘은 내가 판매를 해서 그 판매에서 순수익이 얼마인가를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세일즈TV의 돈벌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